선생님 Q&A 시작할게요. 첫 번째. 아이가 문법 어휘는 완벽하게 아는데 문해력,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 어떻게 영어 실력 올릴 수 있을까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중등이라면 독서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등이라면 사실 지금 뭔가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안 나거든요. 왜냐면은 애들 공부도 해야 돼, 수행평가도 해야 돼. 그런 아이들 특징을 제가 가만 보면은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너 혹시 국어 독서 문제 풀 때도 지문이랑 선지를 왔다 갔다를 좀 자주 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여지없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경우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좀 뭐가 있냐면 글을 읽을 때 긴장을 되게 많이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조급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정답을 맞추기보다는 두세 줄이라도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게 학원에 보내서는 조금 해결이 안 되실 거고, 중등 같은 경우에 좀 수고스럽겠지만은 어머니께서 달락달락 읽었는데 이거 내용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시고요. 아니면은 교습소나 이런 1대1 과외를 통해서 좀 그렇게 아이가 긴장 없는 속에서 지문을 제대로 읽는지를 좀 보시는 경우가 맞으실 것 같아요. 내신은 1등급 받는데 모고는 2등급. 뭘 어찌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고3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고2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고3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요, 내신이 1등급이면 충분히 고3 수능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밑바탕이 잘 깔려 있고요. 다만 고3 영어는 반드시 고3 영어 전문 컨텐츠나 강의력을 갖춘 선생님께 배우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만큼 요새 고3 수능 영어 트렌드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학생들이 못 느끼는, 저희 강사들이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최적의 시간으로 영어 1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컨텐츠나 강사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2등급이라면 어느 영어 선생님에게 배우던지 간에 영어를 10을 공부한다면 5는 단어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자투리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지 마세요. 제가 수많은 고3들을 봐오고 있지만은 자투리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는 영어 공부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이지가 높은 극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자투리 시간이 나중에 안 나와요. 내가 이번 주에 영어는 최소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고 그 몇 시간 중에 단어 공부회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정말 영어 공부는 안 하시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꼭 영어 공부 시간 정해놓으시고 절반은 단어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왼수 같은 영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고등 와서 영어를 잘한다는 걸 만약에 물어보셨다면은, 지금 고등 영어 키워드는 단언컨대 효율성이에요. 그러려면은 중등 때 이 효율성을 찾을 학원의 수업을 따라갈 정도는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중1, 중2 때까지는 어학원을 좀 다니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이 아이가 4대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역들을 골고루 학습을 하는 게 정말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중3 때부터, 그때부터는 사실 입시 영어를 조금 이제 시작하시는 게, 그래야 이 아이가 입시 영어에서 좀 효율성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중3이라고 했는데 약간 아래로 내려간 느낌이 들거든요. 네. 중2 때부터 시작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학원에서 그래도 4대 영역을 골고루 좀 학습을 하는 게 중등 때는 좀 좋지 않나. 왜냐면은 중등 때 너무 입시 영어에 빨리 노출되면은 아이들이 좀 영어를 많이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정규 수업에서 단어 문법은 점수가 나쁘지 않은데 수능형 독해 점수는 낮은 중3. 네. 중3이네요. 네. 방학 때 무슨 특강을 들어야 도움이 될까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어머니들 어법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이 제가 못 보니까, 근데 만약에 단어하고 어법이 점수가 나쁘지 않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점수가 안 좋게 나온다면은 좀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어볼 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어보라는 거는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주제의 글이라는 것은 그 모의고사 보면은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1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주제들이 경제지문,
그 다음에 뭐 철학 지문 이런 지문들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 좀 읽어보면서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좀 쌓아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글을 요약해보는 습관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3, 4년 전에 영어 가르칠 때는 수능 영어에 22번, 23번, 24번 틀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주제 문제 틀리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내신 변형 문제를 풀려도 애들이 주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꽤 있고 그 다음 22, 23, 24를 좀 틀려오는 학생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 아이들이 글의 주제를 잘 캐치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은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맞춰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단어 위주로 그 글의 키워드를 뽑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뽑아보고 두 번째로는 그 글을 이제 조금 이어나가 보는 거죠.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한다 싶으면은 영어로 단어를 조금씩 써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다면은 본인이 한번 영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 영작을 나중에 답지랑 비교를 해보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아, 나는 이게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거랑 뭐 주제의 범위가 달랐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소재랑 이 필자의 소재랑 다르구나 라는 걸 본인이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이게 고등 와서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쵸, 시간이 없죠. 그래서 중등 때 지금 시간 계실 때 꼭 한번 해보시고 특강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특강보다는 그냥 영어 독해학원 조바심 내지 않고 꾸준히 학원 보내셔서 계속 꾸준한 감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플 수업이 목동권 내 고등 내신 및 향후 수능 영어 입시에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전사고나 외고를 보내실 거면은 토플 하신 건 좀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전사고 외고가 아닌 자사나 일반을 보내실 텐데 토플을 하신다는 거는 위에서 내려다 보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중간한 1등급이 아니라 정말 극상위권 1등급을 받겠다라는 학생인데 사실 요새 그런 학생들이 잘 없는 이유는 어머니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보통 수학을 안 하십니다. 카더라에 따르면 수학은 자신의 실력보다 좀 낮은 반, 영어는 자신의 실력보다 좀 높은 반이 좋다는데 과연 맞는 걸까요? 수학 강사가 아니라 일단 수학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맞고요. 다만 영어의 경우에 보통 수준이 높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어휘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중3 영어 독해반인데 고2 영어 독해반에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강사가 준비해오는 어휘의 수준 자체가 고2나 고3 수준의 어휘 수준이겠죠? 제가 가르치는 고1반에도 지금 잘하는 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 수준이 고2에서 고3 수준 정도 되는 게 팩트가 맞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어느 정도 레벨이 높아야 되는데 너무 높게 되면은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문을 봤을 때 그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10개가 넘는다? 아, 그거는 그 수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휘가 모르는 게 한 뭐 대여섯 개 정도 꽤 있어야 이 학생도 좀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학생이 동기부여는커녕 오히려 영어를 싫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 근데 고3 영어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고3 영어는 아이들이 절대평가니까 아 내가 따라가야 되란다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고3 영어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그 외의 학년 경우에는 영어 수준이 높다는 건 이꼴 어휘 수준이 높다는 거고 너무 높아버리면 아이가 엄마 나 영어 학원 안 갈래 라는 말을 어머니께 할 수 있습니다. 고등 수학 선행이 부족해 영어를 잠시 쉬었다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 학생은 중3인 것 같아요. 현재 모고는 고2 모고가 턱걸이 1등급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영어라는 게 언어다 보니까 영어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수학이 급하시다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건 여름방학 때 어법은 꼭 정리를 하시길 바라세요.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유명학원 특강이든 아니면은 동네 전문학원 특강이든 간에 어법은 무조건 정리를 하시라고 하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어법이시니까요. 어법은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 학원을 다닐 시간이 없으시다 할지언정 어머님이 문제집 뭐든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사셔서 꾸준한 감을 잃지 않게는 해주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그 아이가 외웠던 단어를 까먹어서 다시 0에서 시작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나서
내년 1월이나 내년 3월 달 되면 내신반 개강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저도 궁금해요, 선생님. 고등 영어는 암기라고 고등 선배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교육 카페에서 절대 암기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네. 학원 관계자분들 계신데 네. 고등 영어 암기로 고득점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자, 일단 되게 민감한 주제고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 극상위권들은 다 암기를 하는 학생입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국어 내신은 한국어잖아요. 그럼 국어 내신은 이해하면 다 암기가 필요 없을까요? 영어 시험이라는 게 학생의 근본적인 영어 실력도 평가해야 되지만 내신 영어 시험이라는 거는 그래도 이 학생이 원래 영어 실력 플러스 시험 기간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차이를 줘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르친 양정도 그렇고 목동의 뭐 강서라든지 한가람이라든지 뭐 진명, 목동 다 어느 정도 몇 문제 정도는 이 학생이 내신 때 성실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분명히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어법은 이해를 하고 어수는 암기하시고 글 논리 구조는 이해를 하시라는데, 그리고 시험날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순서 3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때처럼 푸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의 순서 3인 문제는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래야 남는 시간에 외부 지문이나 어려운 서술형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시험날 이해를 해도 흔들릴 수 있는데 그 흔들린 걸 바로 잡아주는 게 저는 암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통암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힘들죠.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어렵게 내는 세 가지 장치가, 첫 번째 범위를 증가시키는 거고, 두 번째 어법을 모두 골라라 유형을 어렵게 내는 거예요. 세 번째 어휘 수준을 높이는 이 세 가지야말로 학교 선생님이 영어 시험을 어렵게 내는 건데, 목동 지역의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범위가 중학교 때보다 무조건 방대하죠.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통암기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근데 제가 본 극상위권들은 사실 그걸 해냅니다. 1등급 받은 학생 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실제로 그 학생 말은 그대로 얘기 드리면요,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서 암기 안 해도 2등급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극상위권을 바라보면 암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른 1등급 나온 학생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문 한번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건 거죠. 결국은 학교 시험이 변형돼서 나오는데 왜 암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가르친 진명요거 같은 경우에는 50분 동안 듣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 이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마킹하는 시간을 빼면 35분, 40분 동안 20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28에서 29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 풀 시간이 한 문제당 1분 30초, 1분 40초거든요. 저는 진명요구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외우라는 건 중학교 때 암기해라는 거랑 결이 조금 달라. 지문을 보자마자 메인 아이디어는 떠올라야 되고 출제 포인트는 뭐였는지 빠바박 기억이 나야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지, 안 그러면 시간 내에 풀 수 없거든요. 정말 암기 없이 1등급이 나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제 경험상 그런 학생은 사실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 암기와 이해하는 거에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하고, 이해를 안 한 암기는 사실 쓸모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고 밸런스를 잘 잡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다만 우리 아이가 극상위권을 노린다면은 항상 그런 극상위권들은 보통 3, 40일 전부터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한 지문씩 좀 암기를 하는 편이라는 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권 영어 내신 1등급을 위해 꼭 챙겨야 할 부분과 그걸 챙기기 위해 봐야 하는 교재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중2, 중2 때 어학원을 다니면서 개념 자체를 좀 쌓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어학원 입시 영어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학원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어법을 많이 돌려주시고 수능 영어 독해도 분명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중3 때부터나 중2 때부터 입시 영어를 할 건데, 일단 개념을 먼저 쌓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급하시다고 학교 기출을 먼저 풀리시는데 그거는 아이한테 큰일 났다라는 인식밖에 안 심어주시거든요. 개념을 충분히 쌓으시고 학원 선생님이랑 반드시 상담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 기출을 풀어도 될 레벨인지, 그리고 나서는
학교 내의 기출을 풀리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느 학교로 배정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교 기출을 좀 풀려보시는 걸 바라세요. 추천하는 시중 교재는 세듀 쪽 교재가 정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레벨별로도 구비가 잘 돼 있고 어법 같은 게 어법 인사이트도 뭐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원체원의 시중에 좋은 교재들이 많으니까 잘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독해가 정말 고1, 고2 수준이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는 확실한 1등급을 좀 바라신다고 하시면은 EBS 수능 특강 정도까지는, 사실 고3 영어 기출은 나중에 학원 오면 학원에서 많이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학원 오면은 나중에 지겹게 고3 기출을 보실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목동권 내 고등 중에서 영어 내신 문제가 제일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각 학교별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강서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외부 지문 난이도가 좀 있어서 사실 우리 아이가 영어가 좀 못한다 싶으면은 사실 강서는 조금 피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으세요. 차라리 우리 아이가 독해는 고3 수준이 아닌데 고1, 고2 정도의 영어 독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양정고등학교가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양정은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이 좀 성실하면은 점수가 나왔고, 꼭 극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양정 시험 스타일 자체가 아이가 조금 성실하면 그래도 기본 점수는 좀 주시려고 하시는 편이고요. 진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법 모두 고르시오가 1학년 때는 시그니처 문제입니다. 물론 2학년은 리딩이 많이 나오는데 1학년 때는 어쨌건 어법이 무조건 킬러기 때문에 어법에 우리 아이가 자신이 없다 하시면 사실 진명을 보내시면 안 되십니다. 그러시고, 한가람은 정말 할 말이 많은 게, 한가람은 정말 문제 스타일이 많이 독특하고 선생님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변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아가 영어 기본기가 없다면은 한가람은 좀 힘드실 수 없고, 목동이 강서랑 좀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고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목동도 우리 아이가 영어 독해가 좀 수준이 안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조금 힘들지 않나? 특히 목동은 프린터에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중에 아마 자료도 많이 없을 거고, 그래서 아이 영어 기본기가 특히나 많이 중요한 학교이라는 거. 신목은 정말로 이제 교과서조차도 변형을 많이 시키세요. 사실 영어 못하는 아이들이 유일한 희망이 교과서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변형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어머님들 머릿속에 물음표가 3개 정도 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 영어 어디로 학교 보내야 되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래 본인이 다니는 학교 영어 문제가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목동 지역에서 어디 학교 영어 문제가 제일 어렵냐 하면은 저는 제가 가르치는 양정과 진명여고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예. 광고도 아닌데 슬쩍. 아니, 광고 아니고요. 그냥 원래 본인 학교가 제일 힘들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